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봄철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의 피해 말고도 서해 바다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들은 은근슬쩍 한국 영해로 들어와서 조기며 꽃게며 종류와 크기 등에 관계없이 각종 해산물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의 이러한 남의 나라에서의 불법 조업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2014년 11월 일본의 뉴스는 온통 중국의 해적질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이따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적질이 우리의 골칫거리로 등장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죠. 일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긴 섬나라인데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섬도 있습니다. 태평양에 떠있는 섬들이죠. 오가사와라는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군도를 가리키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쿄도 오가사와라 지청, 오가사와라 무라인데요. 오로지 도쿄에서 출항하는 오가사와라 마루 페리를 타고 24시간을 항해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태평양판과 필리핀의 판 경계에 위치하고 아열대 열대에 걸친 치치지마를 기준으로 이 부근 아열대기후, 이 남은 열대기후의 섬으로 아름다운 남국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오가사와라 섬 주변이 일본 뉴스에 등장했던 이유는 바로 중국의 해적질 때문이었는데요. 이들 중국 어선이 이 지역에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아는 카리브해의 해적처럼 사람들의 목숨이나 재산 등을 탐하는 게 아니라 바닥의 보석이라는 산호, 그것도 행운을 나타내는 붉은색 산호를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국의 한 선주가 2013년 일본 바다에서 붉은 산호를 채취해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소문이 이들 중국 어선을 이 지역으로 몰리게 한 원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업에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중국 해적선은 저인망 어업을 하며 아예 바닥을 긁어가듯이 모든 것을 쓸어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움직이는 생선류들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바닷속의 산호를 긁어가며 씨를 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당연하게도 어류는 몰려들지 않을 것이니 오가사와라 섬 주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요. 2014년 10월 초부터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에 중국 어선이 수십 척씩 나타나더니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11월에 들어서면서는 200여 척까지 늘어난 것이죠. 이곳에서 500km 북쪽의 이즈 제도에도 수십 척 규모의 중국 어선단이 출몰했는데 이때부터 일본의 방송에는 거의 매일 이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뉴스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몇십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부잣집이라고 불리던 집에 가면 아름다운 주홍색의 산호 장식품들이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기도 하고 할머니들도 산호로 된 반지와 목걸이, 브로치를 지니시기도 했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정부들이 산호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2010년 해양보호법이 실행되어 산호의 희소 가치가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산호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자 중국 어선은 자국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해양보호법이나 지구환경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들 중국의 무지한 배 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데에 못할 게 없다는 듯 남의 나라건 어디건 불법 조업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전부터 일본과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해역에 중국의 배들이 출몰하며 중국명이라며 일본을 자극하고 그러는 사이에 중국의 불법 어선들은 오가사와라에 가서 산호를 바닥을 긁듯이 하여 마구마구 채취해가는 거죠. 숨바꼭질 하듯 단속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데 한쪽에서 눈길을 끌면 다른 쪽에서 저인망으로 긁어가니 아무래도 한정된 수의 순시선과 인원으로 센카쿠와 오가사와라를 동시에 강력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의 불법 어선 단속에 꽤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한 중국의 불법 조업 뉴스는 그 이후 한국의 뉴스에 등장하죠. 올봄에도 어김없이 꽃게철을 맞아서 한국의 서해 연안을 그리고 수산물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협약이건 국가 간 약속이건 상관치 않는 중국 어선의 이러한 행태가 일본이나 한국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1월에는
남미 바다로 몰려간 대규모 중국 원양어선단의 싹쓸이 조업으로 남미의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해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어선들의 조업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각국 외교부가 밝히면서 이들 국가들의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맞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미 인근 태평양 해상엔 대왕 오징어 이동 경로를 따라 어선 수백 척이 조업 중인데요. 우리나라 어선 등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중국 국적 어선으로 알려졌는데 에콰도르는 지난 7월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300척가량의 중국 어선에 경계심을 표시하며 군을 동원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갈라파고스 인근에서 금어기를 설정하니 이제 중국 어선단은 페루와 칠레 인근 해상에 출몰하여 오징어 조업을 하는 거죠. 여기 하지 말라고 하면 저기로 가서 하는 셈인데 문제는 중국 어선단의 규모가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해상의 조업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하는 조업 방식으로는 어떠한 수산 자원이나 해양 생태계나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치 추적 장치까지 끄면서 조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도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다는 것이고 이미 미국이나 해양 환경 단체들의 지적도 수없이 받고 있는 와중에도 조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눈가림 정책의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국 어선에게 무서운 건 자국의 제재인데 해당 국가들 모두가 중국 정부의 이들 불법 조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제재를 가해주기를 요청하여도 중국 정부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 이러고서는 하세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어물쩡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불법 어선들은 후다닥 수산물을 싹쓸이 해가면 되는 겁니다. 퍼갈 거 다 퍼가고 싹쓸이 했다 싶으면 다 지나고 나서 어이쿠 그래? 그런데 우리는 확인된 바가 없는걸? 이게 그간 각국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중국 정부가 취하는 행동인 거죠. 부동산 소유를 통해서 중국이 땅 따먹기를 하는 방법은 세금도 내야 하는 데다 눈에 띄기도 하고 비판받기 쉬운 형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법 조업은 먹튀 방식으로 행해온 내용물만 쏙 빼가는 지독한 속파먹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땅 따먹기 전략이란 세금을 내더라도 그것을 거점으로 중국인 인구를 현지에서 늘려서 현지를 중국화하는 계략인 것이고 불법 조업을 통한 속파먹기 방법은 거점은 중국에 두고 몰래 남의 것을 들고 튀어서 내 배를 불리는 계략인 것이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수산물 시장은 중국인이 꽉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와 같은 내륙의 대도시는 생물을 구경할 수도 없으니 대부분 냉동 수산물인데 한국인 이민자들은 먹던 입이 있으니 수산물을 찾지 않을 수 없죠. 조기도 구워 먹고 싶고 코다리도 먹고 싶고 꽃게탕도 해 먹고 싶고 낙지볶음도 먹고 싶죠. 슈퍼마켓에 가면 수산물, 특히 냉동 수산물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 업체의 상품들이 즐비하게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포장이 눈에 띄기 시작했으나 오랜 시간 중국인들은 북미에서 이 냉동 수산물 시장을 쥐락펴락했죠. 그러니 해외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라도 이왕이면 한국 업체의 물건을 구입한다면 이들 중국의 불법 조업 행태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우리 한국의 수산물 관련자들을 지키는 것이라면 또 그래야 그나마 향후 몇 년간 꽃게탕과 낙지볶음을 먹을 수 있는 길이라면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